안녕하세요, 로파행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자동차입니다. 카푸어라고 다들 들어보셨나요? 자신의 소득에 비해서 과도한 가격의 차량을 구매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자처하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주로 2030 젊은 세대가 해당하고 이로 인해 독삼사 이미지가 많이 추락을 했습니다. SNS에 자동차 로고가 막 괜히 크게 보이게 사진을 찍고 그런 게 유행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점점 카푸어도 힘든가 봅니다. 올해 10년 만에 2030 세대들이 신차 구매를 최저 수준으로 안 해버리는데요. 올해 상반기 20대 신차 등록 대수는 약 29,000대로 전체 승용 신차 수의 5.7%입니다. 수치가 점점 떨어지더니 올해 최악의 경기 침체로 인해서 차를 안 사게 되는 겁니다. 그럼 30대를 한번 볼까요? 30대는 신차 등록 대수가 약 99,600대로 점유율은 19.5%입니다. 10년 전에는 26%였거든요. 그런데 점점 취업도 늦어지고 고물가 시대니까 소주도 맘 편히 못 마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청년들이 차를 사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카시어링 문화가 너무나도 잘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도 너무 합리적이고요. 저도 여행을 가면 몸이 좀 힘들더라도 어떻게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청년들이 월 평균 300을 못 버는데 카푸어를 하고 싶어도 못하지 않을까요? 그 와중에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카푸어 수가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는 거죠. 이제는 정말 능력 있는 분들만 독삼사를 사는 그런 느낌입니다. 예전에는 도로 위에 외제차들이 지나가면 쳐다보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국산차만큼이나 많잖아요. 그리고 디자인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옵션도 너무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남자니까 포르쉐 한번 타보고 싶긴 하네요. 뭐 아무튼 능력 있으신 분들이 여유있게 집도 있고 차를 사면 리스펙인데 우리나라는 집 사기 전에 외제차를 뽑아버리니까 한번 카푸어 인생에 들어가게 되면 유지비 때문에 저축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나이만 먹어버리게 되고 그럼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차값은 1년 1년 계속 떨어질 텐데요. 청년들과 반대로 6070 세대의 형님들은 승용신차 등록 대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예요. 올해 상반기에만 60대 분들의 신차 등록 대수는 약 92,000대로 전체 연령대에서 무려 18%를 차지했죠. 과거와 다르게 6070 형님들도 고령화에 따라서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증가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차량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을 하는데요. 이쯤에서 독삼사 매출을 한번 볼까요? 가장 인기가 많은 차죠. 벤츠를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두 자릿수나 감소했습니다. 작년 매출액은 약 5조 6,800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8.3%나 감소했어요. 와, 경기 침체가 이렇게나 심각하네요. 이 매출은 거의 5년 전 수준으로 떨어진 수치라고 합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동반 하락을 하면서 순수익도 당연히 줄었는데요. 약 1,200억 원의 순수익을 기록하면서 전년보다 34.6%나 감소했습니다. 다른 독일차 브랜드들 역시나 매출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BMW는 그래도 많이 판매가 되면서 1.7% 하락을 했습니다. 아우디는 41.5%나 급감했습니다. 국산차도 한번 봤거든요. 나름 선방을 잘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국내외 시장에 판매가 된 국산차는 총 400만 대 이상이에요.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는데 0.5%이니까 뭐 사실상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입니까? 요즘 같은 시기에 유지만 해도 사업 성공이죠. 제 주변 사람들도 유독 제네시스가 요즘 많이 보입니다. 근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과거에는 유튜브 메인에 들어오면 카푸어 관련해서 재밌는 콘텐츠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중고차 관련해서도 카푸어들이 직접 등판하는 콘텐츠도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요즘에는 좀 조용한 것 같아요. 독삼사의 붐도 자연스럽게 조용한데 이유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먼저 수입차가 너무 평범해져서 가치가 상실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에는 수입차가 성공의 상징이었잖아요. 지금은 서울 시민 5명 중에서 1명이 수입차를 타는 수준이에요. 그만큼 대중화가 되면서 더 이상 특별한 신분과시 수단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점점 부동산과 주식으로 관심이 쏠렸잖아요. 그리고 뭐 제가 말 안 해도 최악의 불경기잖아요. 젊은 층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거나 할부로 수입차를 사기에는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매하면 뭐 하차감이 좋았다고 하는데 이제는 그것도 흔해버려서 정말 프리미엄 자동차가 아니면 굳이 쳐다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2030 젊은 층은 수입차를 대신해서 중고차나 경차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경기에 거주한다면 정말 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뭐 여자들이 뚜벅이 싫어한다 그러지만 요즘에는 딱히 그렇게 차를 보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리고 저도 자동차를 좋아해서 카페 글을 좀 많이 찾아보거든요. 신차를 구입하려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글을 보면 대부분이 외제차를 살까요? 국산차를 살까요? 예요. 여기에 댓글을 단 형님들은 S클래스, 7시리즈 아니면 G80 같은 차를 추천한다는 글이 많습니다. 이제 이 정도로 국산차의 디자인과 가성비가 외제차에 비빌 수 있게 된 거죠. 정말 차는 다시 한번 느끼지만 이미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독삼사 카푸어 이미지가 굳어지면서 제네시스를 타면 조금 더 여유 있어 보이고, 저도 같은 라인의 차를 산다면 아직은 젊으니까 좀 더 영한 느낌의 제네시스를 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를 사면 1년 탈 거 아니잖아요. 오래 타려면 AS도 그만큼 중요한데 국산차면 아무래도 편하죠. 결혼하고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대형차를 선호하기 때문에 더더욱 국산차 라인업도 좋고요. 혹시라도 지금 돈이 없는데 할부를 껴서 카푸어를 자처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인터뷰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BM 5 시리즈를 풀할부로 구매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은 30대 직장인이고 약 7천만 원을 풀할부 60개월로 냈습니다. 금리는 6%, 할부금만 월 137만 원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보험료도 뭐 국산차보다 훨씬 비싸겠고요. 유류비 한 달에 30만 원, 주차비, 정비, 소모품 세차 비용까지 다 하면 200만 원 정도 쓴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을 다니시는 분인데 이분은 정말 차에서 자고 먹고 다 해야겠는데요. 근데 자기 버킷리스트였고 매일 아침 출근할 때 차를 보면 너무 행복하다고 합니다. 차 때문에 점심에 컵라면을 먹고 부모님이랑 살면서 용돈도 받는다고 하는데 그나마 자취를 안 하는 게 다행입니다. 자취까지 했으면 월세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일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젊으시니까 뭐 그렇다 치는데 차 할부금 다 갚으면 차값은 많이 떨어질 거잖아요. 거기에 선입금 없이 풀할부였으니까 매년 내는 금리가 너무 아까운데요. 차를 몇 년만 더 늦게 사고 지금처럼 악착같이 컵라면 먹고 돈 모았으면 좋았을 텐데 뭐 지금 행복하다고 하시니까 뭐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은 몇 년 동안 연애도 못 하겠는데요. 일하면서 부모님한테 용돈까지 받으면서 외제차 하나만 보고 산다니 다른 의미로 정말 대단합니다. 회사 주차장에서 폼나는 만족감, 인스타그램 또는 소개팅에서 조금 좋은 반응? 근데 까보면 저축한 돈 하나도 없고 풀할부를 했으니까 5년 동안 팔 수도 없겠습니다. 이렇게 빠듯한데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정말 상상하기 싫겠네요. 그래도 뉴스 기사를 보니까 점점 2030 세대들이 현명해지고 있어서 카푸어가 사라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영상을 끝내기는 좀 아쉬워서 2025년 기준 연봉별 차량표가 있더라고요. 연봉 2천만 원이야 사회초년생과 실속파는 버스 지하철을 추천드리는데 필요하시다면 경차까지 중고로 괜찮으실 것 같아요. 연봉 3천만 원대는 아반떼, 레이, 그랜저 깡통 등이 있습니다. 연봉 4천만 원대는 코나, 셀토스, 투싼, K5 등이 있고요. 연봉 5천에서 6천은 소렌토, 산타페, 스포티지, 아이오닉 5, K7, BM 1 시리즈 등이 있습니다. 연봉 7천에서 9천은 G70, G80, BM 3 시리즈, X3, 벤츠 C클래스, 테슬라 모델 Y 등이 있습니다. 그 이상의 연봉 형님들은 그냥 사고 싶은 거 사시면 되겠네요. 오늘도 재밌게 시청해주셨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